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n파이 중복순열이고요. 그럼 n의 2제곱이 25다인 거니까 n의 값은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정리 문제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640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항계수, 그러니까 이항정리에 의해서 세제곱의 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2a 전체에는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개수는 5c3 하면 5c2 10이고요. 40 그럼 자 40 a 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됐는데 64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이 64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a의 값은 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자, 빨간색 볼펜 5자로 이건 구별이 안 되는 녀석이죠. 파란색 볼펜 2자로 얘도 구별이 안 되는 녀석이고요. 구별 안 되고요. 구별 안 되고요. 근데 사람은 구별이 되죠. 자, 구별이 안 되는 걸 구별이 되는 거에다가 나눠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중복 조합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H를 써줘야 되는 건데, 자,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럼 빨간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H요. 4H5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8C5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5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파란색 볼펜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는 거 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2자루구나. 2자루 그러면 5C2 여기까지. 자, 그래서 560까지가 되겠고요. 자, 26번입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복 순열의 얘기겠고요. 자, n은 홀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의 자리가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만과 3만 사이인 거니까요. 그러면 만의 자리, 그럼 그러니까 5번째 자리 수는, 만의 자리는 1 또는 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의 자리는요. 만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1 또는 2니까. 자, 그리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 파이,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5의 세제곱 12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1, 3, 5 해서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25 곱하기 250하고 3 하면 750. 자, 답은 4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에요. 자, 2n 플러스 1c 2k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자 짝수죠. 이 부분이 짝수. 자, 원래 우리가 NC0, NC2,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4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들만 N 컨비네이션 2K, 물론 2K는 지금 N에 가장 가까운 짝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은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지금 저기 있는 저 FN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0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FN은 2n 플러스 1c 2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2n 플러스 2 1c 1 컨비네이션 4 이렇게요. 그래서 2n 플러스 1c 2n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0인 부분이 없죠. 원래 0까지 포함해서 2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텐데 지금
2n 플러스 1c 0 요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2의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이게 102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1024, n은 5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28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자, 최단거리 찾는 문제인 건데요.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P지점을 갔다가 B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P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저 Z를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P 주위에 있는 지점들을 저렇게 정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 A에서 X를 거쳐서 P를 거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에서 X를 거쳐서 P를 거쳐서 Z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A에서 X를 거치는 건 다 했죠. Y를 거쳐서 P로 갔다가 Z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X로 가는 건 4팩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X에서 P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P에서 Y로 가는 거 역시 한 가지, 그리고 Y에서는 요 지점까지 갔다가 가게 되죠. 근데 그거는 지금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이거 역시 한 가지 하고, 지금 요 경우에는 요 사이에 W라는 녀석을 지나게 돼 있죠. 그러면 Y에서 W까지는 한 가지, 그리고 W에서 B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4, 6에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A에서 X까지는 4가지, 그리고 X에서 P까지 한 가지, 그리고 P에서 Z까지도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Z에서 B까지는 3팩토리얼, 2팩토리얼, 5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40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Y를 거쳐서, 그러면 여기는 W1이라고 하고 여기를 W2라고 할까요? 자, 여기는 요 사이에 W2라는 데를 지나게 돼 있죠. 그러면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2에서 Y까지 한 가지, 그 다음에 Y에서 P까지 한 가지, P에서 Z까지 한 가지, 그리고 Z에서 B까지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3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해주시면 94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랑 B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 한 명처럼. 물론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조건은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학생과만 이웃해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 C라고 하는 여학생은 왼쪽과 오른쪽에 다 남학생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게요. C가 A, B 사이에 있는 경우, A 사이에 있는 경우,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 아니죠. 요거를 그냥
그럼 C가 이렇게 갈게요. C가 A, B와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A, B와 둘 중에 한 명과 이웃하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C가 A, B와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A와 B는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남학생이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2명을 뭐 D, E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A, B와는 이웃하지 않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D, E와 이웃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D와 E 사이에 C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학생을 FG라고 해볼까요? FG. 그러면은 FGH. 여학생도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총 8명인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하나, 둘, 셋, 넷, 5명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5명을 원순열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 그리고 D랑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4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96까지 일단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C가 A, B 중 한 명과 이웃하는 경우. 아까 이제 A, B 사이에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A, B가 붙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D, E 중 한 명과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 B는 한 묶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C의 왼쪽은 A나 B 중 한 명, 그리고 D나 E 중 한 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남학생 한 명이 바깥으로 이렇게 남게 되겠죠. D, E 중에 한 명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F, G, H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는요, 여기 A 또는 B가 있기 때문에 A, B, C를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도 우리가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결국에는 한 묶음, 그리고 D, 요거는 결정되는 거 이렇게 두 묶음. 자연스럽게 아니죠. 잠시만. C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쵸. D랑 E 중에 한 명, 여러분 요렇게 묶음이 하나. 자, 여기는 그쵸. D, E까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 또는 E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 또는 E라고 하는 남학생 한 명과 F, G, H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A, B 중 한 명을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 그리고 D랑 E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이 남학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까지 해서요. 그러면 아니죠. A, B 중에서 하나는 결정이 됐으니까 C와 C랑 C 양옆에 있는 요 녀석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2배니까 19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숫자는 96과 192의 합이니까 28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요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인 거겠고요. 그리고 x1과 x3는 홀수이고 x2와 x4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홀수인 녀석은 x1은 2y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x2라고 하는 녀석은 짝수니까 2y2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h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음이 아닌 정수일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짝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y2는 0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서요. 이게 y1이 0 이상 그래야 홀수가 표현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y2도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 이렇게 표현하려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2를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3는 2y1 플러스 y3 플러스 1 y3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4는 짝수니까 2y4 플러스 2 y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만들어 놔야 h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홀수 짝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가식을 다시 써보면 6이 빠지고요. 그러면 28이 되겠고, 그러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y4가 1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요걸 만족하는 전체 그 y1, y2, y3, y4 이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녀석은 그냥 바로 4h1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서요, 우리가 이 전체 경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14 이하의 내 자연수인 거니까요. 그거는 그 경우들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요 4h14는 이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14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4 이하가 되지 않으려면 y1, y2, y3, y4 중에 7 이상 6까지는 가능하죠. 14 이하라고 했으니까 7 이상의 수가 한 개인 경우랑, 그 다음에 y1, y2, y3, y4 중에 7 이상의 수가 2개 있는 경우. 자, 더해서 14가 되는 거니까 2개까지만 가능한 거죠. 7이 2개인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찾기가 쉽겠네요.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 2개와 0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을 봐보죠. 일단 7 이상의 수가 한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요, 편의상 나중에 4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y1이 7 이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의 정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y1 빼기 아니죠. 자, z1이라는 걸 y1 빼기 7이라고 만들어 놔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z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z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y4가 7이다. 자, 요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4h7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4h7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두 번째 경우, 이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두 번째 경우랑 겹치지 않으려면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외시켜 줘야 되는 거는 y2가 7이거나 y3가 7이거나 y4가 7인 경우를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4h7에서 3을 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y1, y2, y3, y4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y1이 7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경우의 수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4h14에서 4 곱하기 4h7 빼기 3을 빼주고 또 6도 빼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4h14는 17 컨비네이션 14, 17 컨비네이션 3, 그러면 17 곱하기 16 곱하기 15에 3팩토리얼 680이네요. 그러면 얘는 680, 그리고 4h7은 10 컨비네이션 3, 그러면은 120이고요. 120에서 3 빼 117입니다. 이 부분이 117이고요. 그럼 117에다가 4를 곱하면 468, 그리고 거기서 6을 한 번 더 뺍니다. 그러면 212에서 6을 뺀 거니까 206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 범위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뭐 이항 정리라든지 아니면 중복 순열 조합 얘기들이 좀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통계 부분까지 들어가야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해질 테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